자, 1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 합이 75일 때 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 자연수를 먼저 놔줘야지, 미지수로. 그래서 x-1, x, x 플러스 1 이렇게 놔주는 거였지. 그래서 이렇게 놔주고 세 개를 더하면 75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전부 더하는 과정에서 1은 날라가고 3x는 75 이렇게 돼서, 자, 여기에서 3으로 양변 나눠주면은 3, 3 없어지고 이렇게 약분해서 25 되겠지. 그래서 x는 25다 이렇게 구해주고 나서 세 자연수를 구해주면 x-1, x, x 플러스 1이었지. 그래서 25를 x라고 구했으니까 1을 빼준 값과 1을 더해준 값, 이렇게 세 가지를 놔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가장 작은 수는 24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 2번.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 일단은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자. 자, 이렇게 표현하고 1의 자리를 모르니까 x라고 놓자. 자, 그럼 이 숫자는 우리가 이제 식으로 나타냈을 때 20 플러스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이렇게 바꿔놨어. 자,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식으로 표현이 된다? 10x 플러스 2로 표현이 되겠지. 따라서 이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다. 그래서 10x 플러스 2가 바꾼 수고, 처음 수가 20 플러스 x지. 그래서 여기다가 2배를 하고 10만큼 크다고 할 때 라 그랬으니까 뒤에다가 10을 더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을 완성하고 x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요것부터 분배법칙으로 전개를 하면 앞에다가 2x를 쓸게. 그리고 뒤에 40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10 이렇게 해주면 2x 넘어가서 8x 되고 2 넘어와서 50 빼기 2니까 48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양변 8로 나눠주면 8, 6에 48이니까 x는 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x자리에다가 다시 6을 대입을 해주면, 자, 여기 있는 것이 처음 수지. 따라서 처음 수를 불러주면 26이다 이렇게 답을 써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써주고 넘어갑시다. 자, 나이 문제지. 현재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53세이고 14년 후에 어머니도 14년을 나이를 먹는 거고 아들도 이제 14년을 나이를 먹는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 그래서 현재 아들의 나이를 궁금해 하니까, 자, 요거를 x살 이렇게 놔주고, 그러면 x 더하기 어머니의 나이가 현재 53세인 거지. 따라서 x를 넘기면 어머니의 나이를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53 빼기 x 단위는 세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14년 후에는 어찌 될까 생각을 해보자. 아들 같은 경우에는 x살에서 14살을 더 먹겠지. 그 다음에 어머니도 53 빼기 x세였는데 여기에서 14살을 더 먹으시는 거겠지. 그지? 자, 그래서 14년 후에 아들의 나이와 어머니의 나이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아들의 나이의 2배를 하면 어머니의 나이가 돼줘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이 완성이 되었다 해서 풀면은 이제 2x 플러스 28은 53 더하기 14를 미리 하면 67이 되겠지. 그래서 67 빼기 x 이렇게 적고 마이너스 x를 왼쪽으로 넘기면 3x, 28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39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양변을 이제 3으로 나눠주면 x는 13 이렇게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현재 아들의 나이, 즉 X살이라고 했었지? 요것이 바로 13살로 표현이 된다 라는 뜻이겠다. 그래서 3번. 자, 수연이는 수학시험에서 4점짜리 문제와 요거 그 다음에 5점짜리 문제를 합해서 10문제를 맞췄다. 그러면 총 문제는 10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4점짜리 문제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4점짜리 문제가 X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5점짜리 문제는 총 10문제를 이제 맞췄다 그랬으니까 마친 5점짜리 문제는 마친 4점짜리 문제를 이제 10문제에서 빼주면 그대로 10-x개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5점짜리 문제 개수를 구해주었고, 자, 우리가 4점짜리 문제는 한 개를 맞추는 당 4점을 얻겠지, 당연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점수를 계산했을 때 4점짜리 문제가 x개 있으니까 얻은 점수가 일단 4x점이 있을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얻은 점수가 또 5점짜리 문제는 10-x개만큼 맞췄다라고 했으니까 둘을 또 곱해주면은 5 곱하기 10-x 점을 얻은 거겠지. 그지? 자, 이렇게 얻은 점수의 총합을 더하면 4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짰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4x 플러스 50 빼기 5x는 43. 그 다음에 4x 빼기 5x는 마이너스 x. 그리고 50을 넘기면 마이너스 7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둘 다 플러스로 바꿔주면 x는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겠지? 자, 따라서 4점짜리 문제는 몇 문제? 7문제. 이렇게 적어줍시다. 자, 또 5번. 한 변의 길이가 7cm인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이제 2배로 늘렸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야. 그지? 근데 한 변의 길이가 7cm라고 했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가로든 세로든 7cm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각각이 직각이기도 하다. 요런 게 정사각형이지. 자, 근데 여기서 가로의 길이면 요 선, 이걸 가로선이라고 하지. 요거를 2배만큼 늘렸다 라고 했어. 자, 그래서 요만큼이 가로다 라고 해주면 세로의 길이를 xcm만큼 줄였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렇게 해서 새로운 요런 직사각형을 만든 거겠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2배 늘어난 거니까 가로의 길이는 14cm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x만큼 줄였으니까 7-x 괄호치고 cm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했더니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56이 되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자, 따라서 우리가 이 가로와 세로를 새롭게 이렇게 곱해보면 넓이 56이다 해서 1차 방정식을 짤 수 있는 거겠지. 맞지? 자, 그래서 14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이 녀석이 4가 되고 7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둘 다 플러스로 바꿔주면은 x는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따라서 답은 3번. 자, 6번 과부족 문제지. 자, 어려운 문제. 강당에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요 긴 의자 문제에서는 학생을 마치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했던 거에서 물건들 나눠주는 거 있지? 뭐 귤을 나눠주던지 과자를 나눠주던지 사탕을 나눠주던지 그런 이제 물건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럼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학생을 사탕처럼 생각을 하면 돼. 한마디로 의자가 앞에서 봤었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의자한테 학생을 나눠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6명씩 앉았을 때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하면 6 곱하기 x명이 앉은 거지. 그런데 9명이 앉지 못하고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실제로 학생 수가 9명은 더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의자 수를 x라고 놓고 우리가 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의자에 앉은 인원수가 6명일 때 6 곱하기 x만큼이 앉은 학생 수이고 그 다음에 앉지 못한 학생 수가 나머지가 9명이다 해서 얘네들도 결국엔 학생 수기 때문에 더해주면은 요게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전체 학생 수겠지.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었던 사탕의 개수, 사탕의 총 개수가 되는 거야. 식으로. 자, 그래서 학생 수 총식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도 있지. 우리가 7명씩 앉으면 남는 의자는 없지만 맨 마지막 의자에는 2명만 앉는다고 했어. 자, 그러니까 7명씩 앉으면 남는 의자는 없어.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좀 나타내면 쉽게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긴 의자가 있잖아. 일정하게 이렇게 긴 의자가 있는데 요게 전체가 x개로 한정이 되어 있다 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7명씩 앉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해서 7명씩 앉게 됐고 이렇게 쪽쪽쪽쪽 내려가다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까지의 긴 의자에는 뭐 7명이 이렇게 앉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됐고 나머지 이제 맨 마지막 의자 있지. 맨 마지막 의자에만 2명이 이렇게 앉는다 라는 소리로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7명이 앉은 의자의 개수만 세보면 마지막에 그 2명이 앉은 의자를 제외하고 x-1개만큼의 의자에 7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 거겠지. 자, 따라서 학생 수를 구할 때 앉은 학생 수가 7명씩 앉은 학생이 x-1개만큼의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되고 마지막에 이 빈 의자 이제 맨 마지막 의자 쪽에 앉은 2명은 실제로 뒤에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직접 더해주기만 하면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구했다? 두 번째 상황에 대한 학생 수를 구했다 라는 얘기야. 자, 따라서 얘도 학생 수고 얘도 학생 수니까 둘이 어떻겠어? 같겠지. 자, 따라서 식을 정갈하게 정리해서 적어주면은 6x 플러스 9는 7 곱하기 x-1 플러스 2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적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은 x가 바로 의자 수기 때문에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답을 알 수 있겠지. 의자의 개수. 자, 그래서 요걸 풀어주는 과정에서 이제 분배 법칙으로 정리를 하면 7x-7 플러스 2니까 요 값은 7x-5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7x를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x고 9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4겠다. 맞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면은 x는 14. 즉, 의자는 14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7번. 1의양 문제다. 자, 1의양은 전체 1의양은 항상 몇이라 그랬어? 1이라 그랬어.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풀 때 이제 전체 1의양을 1로 잡고 항상 이 윤주가 혼자 일하면 4일이라 그랬으니까 위에다가 화살표 해서 윤주가 하루 동안 단위 시간 동안에 일한 양,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을 역수 형태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이 4분의 1이면 이해를 해야 돼. 4일 동안에 일을 하면 4분의 1 곱하기 4만큼 일을 하겠지. 따라서 일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주영이가 혼자 일하면 8일이 걸린다 그랬으니까 주영이가 하루 동안에 생략할게. 일할 수 있는 양은 8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일단 이렇게 단서를 써놓고
윤주가 혼자 하루 동안 먼저 일하고 난 후라고 했으니까 후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윤주가 혼자 하루 동안 먼저 일을 했으면 일 중에서 4분의 1만큼이 먼저 끝났겠지. 그 다음 나머지는 둘이 함께 일한다 그랬으니까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만큼의 일의 양으로 하루 동안에 일을 했겠지. 같이 일하면 이렇게 일의 양이 더해지니까.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 둘이 며칠 동안 일을 해서 완성을 했느냐. 앞에서 윤주가 하루 동안 일을 했다 언급을 했으니까 그냥 4분의 1만 더한 건데, 이 뒤에서는 함께 일한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잖아. 자, 그래서 얘를 바로 뭐라고 둔다? x라고 놔주면 이만큼의 일의 양으로 x일만큼 일을 한 거지. 자, 이렇게 더하면 일이 끝나니까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식이 완성이 됐고, 둘이 함께 일한 기간, 즉 x, 요걸 말하는 거지. 요걸 구하라는 문제로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양변에 일단은 뭐를 곱하자? 이제 8을 곱하면 되겠지? 자, 양변에 8을 곱하게 되면 8, 이거는 지우고 8 곱하기 4분의 1 하면 일단 2지.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거는 밖에다가 쓸게.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8 이렇게 되겠지? 자, 이쪽에서 분배 법칙으로 안쪽에다가 넣어주면 이쪽은 2가 되고 이쪽은 1이 되겠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3. 그래서 다시 적으면 2 플러스 3x는 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2를 넘겨주면 3x는 6이 되기 때문에 x는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x가 2라는 소리는 여기가 2라는 소리니까 둘이 함께 일한 기간은 2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원가 정가 문제지? 자, 원가 정가 문제는 일단 원가를 이제 문제에서 원가 구하라 그랬으니까 원가를 이제 안 나와 있으면 x1이라고 놔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정가를 구하는 거지.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그랬어. 자, 그러면은 정가는 원래 x1이었는데 x의 30%면 0.3만큼이지. 요거를 이제 비율이니까 곱해줬어. 그래서 x의 0.3을 기존에 있던 x에다가 원래 있던 x에다가 더해주면 이게 바로 이익을 붙인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1.3x1 요렇게 표현해주면 정가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정가를 정했는데 상품이 잘 팔리지가 않았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정가에서 20%를 할인해서 진짜로 판매한 가격인 판매가를 얻은 거지. 판매 가격. 그래서 요것도 구해주면 1.3x에서 빼기 얼마를 할인했다? 할인했으니까 빼줘야겠지. 0.2만큼 즉 20%만큼을 할인했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어디에서 할인을 했다? 1.3x 즉 정가에서 20%를 할인했다야. 알겠지? 그래서 1.3x에다가 0.1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요거 계산해주면 1.3x 빼기 어느 정도 될까? 0.26이겠지? 0.26x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46에 24니까 1.04 1.04x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래서 1.04x1의 가격으로 판매를 했는데 이제 이익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다 그랬어? 판매 가격에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원래부터 산 가격, 그러니까 원래 가격인 원가로 빼주면은 이렇게 해서 이익이 나온다 그랬지? 자, 그러면 판매가는 지금 현재 1.04원이야. x 1.04x1이야. 그지? 그 다음에 원가는 처음에 x1이었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둘이 빼주면 0.04x1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이익이 이제 100원의 이익이 생겼다 해서 100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자체가 뭐야? 1차 방정식이 되지.
자, 양변에다가 100을 곱해보면 4x는 100 뒤에 0 2개 붙여서 1만이 되지? 이런 다음에 4로 나눠주면은 x는 2500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x가 바로 원가였으니까 자, 답을 2500원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정리가 되겠지.